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네, 그동안 단어 잘 외우고 계셨나요? 오늘 토픽 2 단어 명사 10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토픽 공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단어인 거 알죠? 네. 여러분이 시험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단어만 막 6개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간을 정하세요. 딱 2개월 이 정도로 정해서 2개월 동안은 내가 단어만 마스터한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단어에 집중을 해서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토픽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정리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외우는 게 좋고요. 또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선생님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부터 복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복수하다라고 하면 리벤지를 말하죠. 네, 복수하다, 리벤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수 스토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영화, 드라마 이런 거잖아요. 그 많은 영화에서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아니면 꼭 그렇게 나쁜 행동으로 다시 그 복수를 하는 거 말고도 이번에 졌어. 네, 축구 경기를 했는데 이번에 졌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꼭 이겨서 복수해야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는 리벤지라는 뜻이라는 거. 자, 복용은 먹는 건데 같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 약이에요, 약. 네, 약을 복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약을 복용하다. 자, 먹는 것과 한번 관련된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밥을 먹다. 그쵸? 자, 식사일 때는 식사를 먹다가 아니라 식사를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섭취하다라고 쓰진 않죠. 네, 음식을 섭취하다 이렇게 쓰죠. 음식, 비타민 이런 것들을 섭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을 섭취하다는 좀 어색해요. 약은 복용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복용하다. 자, 세 번째는 봉사인데 봉사하다예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volunteer를 말하죠. volunteer.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주거나 노력하는 것을 봉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원봉사자. 네, 그래서 봉사하는 친구들 많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해 보니까 그 친구들 고향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담이 되다. 원래 부담은 짐이란 뜻이에요. 짐. 그래서 burden이란 뜻이에요. burden. 근데 보통 부담이 되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의 burden을 말하죠. 마음의 burden이 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해. 사귀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생일날 너무 비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선물이 비싸서 좀 부담된다. 내 마음에 어떤 burden 있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는 많이 쓰는 표현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 식당이 너무 비싼 식당이어서 한 명당 막 1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내 용돈은 일주일에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어떻게 내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즉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10만 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부담이 되다 또는 돈과 관련됐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부상은 다치다죠. 다치다. injured를 말하죠. injured. 내가
다치게 된 것을 부상당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상당하다. 뭐 농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친 곳이 injured 된 곳이 너무 심할 때, 너무 막 피도 너무 심하게 나고 그럴 때는 부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상당하다, 부상이 심하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작용도 진짜 많이 들었죠? 부작용이 무슨 뜻이에요? 사이드 이펙트를 말해요. 사이드 이펙트.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그걸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단어는 성형수술 부작용이죠.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좀 잘못되어서 코 수술을 했는데 뭔가 계속 피가 난다거나 쌍꺼풀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됐다거나 성형수술을 한 후에 어떤 문제, 그것을 성형수술 부작용이라고 하고요. 꼭 그렇게 수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장점이 참 많죠. 너무 장점이 많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서치도 할 수 있고 네, 모바일 뱅킹도 할 수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중독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부작용이죠. 스마트폰 부작용.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다 또는 뭔가 수술 부작용 아니면 어떤 약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 네, 잘 기억하고요. 자, 분노는 여러분들이 화라는 단어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네, 분노하다라고 얘기해요. 분노하다. 그럼 화는 어떻게 쓰죠? 화를 하다가 아니라 네, 화를 내다, 뭐 화가 나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 분노를 조절, 컨트롤하는 것에 장애가 있어요. 이런 뜻은 뭐예요?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고요.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뭔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좀 바람을 쐬고 온다거나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당연히 나빠질 뿐만 아니라 네, 자신도 뭔가 마음이 캄다운 된 후에는 자신도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류는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별로 나누다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류하다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플라스틱, 뭐 종이, 비닐, 캔, 병 이렇게 나누죠. 다 분류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나누다, 분류하다입니다. 네, 분야는 field라는 뜻이에요. field. 그래서 뭔가 과학 분야, 그리고 뭐 교육 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성형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같은 의사여도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의사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분야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불법은 여러분 illegal을 말하죠. illegal. 그리고 합법을 네, 법으로 괜찮은 것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불법 주차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법을 어기고 한 주차를 말하고 또 뭐는 불법 수술, 불법 시술, 불법 수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네, illegal, 불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네, 불법 시술, 불법 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합법이다, 합법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네, 불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결은 뭔가 비밀, 나만의 어떤 비밀 방법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안 비결이라고 얘기하면 동안이 뭐예요? 네, 동안의 아이처럼 어려 보이는 얼굴을 이야기하죠. 그 반대로 노안 있죠? 노인처럼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을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50살이에요. 그런데 보이기에는 30살로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와, 정말 동안이세요. 동안 비결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네, 이렇게 물어볼 때 비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공부 잘하는 비결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야? 토픽 6급을 딴 비결이 뭐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비난은 누구누구를 비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criticize를 말하죠. criticize.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탁 point out,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하다. 자, 비만은 뭐예요? 비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적당한 체중을 훨씬 많이 넘어서는 것을 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아저씨들, 뭐 아주머니들만 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소아 비만, 유아 비만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찐 아이들 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소아 비만, 유아 비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 그리고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 사람 비만이다, 비만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법의 뜻은 비밀, 그쵸? 비밀, 방법.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그럼 비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 비결과 차이는 이것도 뭔가 시크릿 방법 같은 건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결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나만의 비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토픽 6급을 딴 비결이 뭐예요? 너만의 어떤 비결이 뭐야? 비밀 방법이 뭐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상은 원래 emergency를 말해요. emergency. 그래서 식량이라고 하면 음식을 말하는데요. emergency 때 먹는 그 음식을 비상식량이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급할 때 먹는 약,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을 비상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경기 같은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비상약 같은 것을 항상 챙기죠. 그래서 배 아플 때 먹는 약, 뭐 열났을 때 먹는 약, 급할 때 먹는 약을 비상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사태라고 하면 매우 위급하고 급한, 네, 중요하고 위급하고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다음은 비판하다인데요. 판단하다, 뭐 이럴 때 쓰죠. 비판하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하다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난하다 아까 있죠. 비난하다와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은 비난하다는 좀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 진짜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되게 나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비난하다라는 말을 쓰고 비판하다는 나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를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것을 비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다. 그래서 둘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비난하다가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는 네,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자, 빚은 내가 빌린 돈을 말해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은행에 빚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저는 은행에 빚이 많아요. 빚이 많다라는 것은 빌린 돈이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나중에 내가 빌린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빚을 갚다. 빚을 다 갚았어요. 저 이젠 빚을 다 갚아서 너무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번 빛은 light를 말하죠. sunshine을 말합니다. 요즘 한국은 여름이라서 이 sunshine, 빛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양산은 해가 있을 때 쓰는 우산을 말하죠. 그래서 양산을 써요. 양산을 회사 갈 때는, 학교 갈 때는 양산을 꼭 쓰고, 양산 없으면은 이 빛이 너무 강해서 정말 다 뜨거워. 그래서 양산은 필수품이다. 필수품. 네, 21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뿌리는 루트를 말하죠. 뿌리.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네, 여기를 뿌리라고 하죠. 뿌리. 그래서 뿌리가 강하다. 뿌리가 강하다. 뭐, 뿌리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단어 여기까지인데요. 평소에 알던 단어도 많았을 거고, 네, 알지만 또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단어는 21개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정리해서 평상시에 좀 잘 외우고 또 여기서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할 때, 특히 읽기 같은 거 할 때 그때 보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래서 뭐든 할 때 열심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어와 관련해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에 명사 11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